불륜 상대 집 들어가도 주거 침입 아니야 입니다. 불륜 상대방의 집에 들어간 걸 주거 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교수님, 사실 이게 굉장히 이 변호사들,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흥미진진한 뉴스거리였어요. 아니, 저희에게는 이게 굉장히 핫한 소식이었거든요. 이게 왜 그런지 살짝 설명을 먼저 드리면, 예전에는 변호사님 2015년도에 간통죄가 폐지되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불륜을 하면 형사처벌을 받았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아까 사례에서도 설명드렸듯이 형사적으로 너 처벌받아야 돼 라는 것과 민사적으로 너 손해배상을 해야 해는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불륜 행위를 한 게 형사적으로 잘못된 행위, 국가에서 나서서 처벌을 하는 행위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 처벌과 별도로 또 민사소송을 통해서 정신적 피해 보상에 대한 위자료도 가능한 상황이었는데 2015년 이후에는 형사적인 처벌이 아예 없어지게 된 거죠. 대신 민사적인 손해배상이 남아서 그럼 불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지만 형사처벌은 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육지책이랄까? 짜낸 게 주거침입죄가 남아 있었던 거예요. 이제 주거침입죄가 남아 있어서 사실 불륜 얼마나 하면 안 되죠. 당연히 하면 안 되는 행동이고 상대방에게 굉장한 피해와 그리고 정신적인 충격을 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저도 상담을 하다 보면 손해배상으로 끝날 수가 없다. 나 억울하다. 뭐라도 걸고 넘어지고 싶다. 이런 경우 정말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2015년도 2월이었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이 그렇죠. 이제 침해된다. 그래서 그렇지 않기 위해서 간통죄를 폐지한 건데 저는 솔직히 제가 보수적인 사람인지 이게 좀 이해는 되지 않았었어요. 왠지 간통죄가 없어진다고 하니까 이것을 좀 너무 자유롭게 풀어주는 것은 아닌가. 맞아요. 물론 이것이 간통죄가 성립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본인들의 행실 하나하나에 제어하고 그건 알아서 할 바이겠지만요. 그런데 지금 이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간단하게 많이 아시겠지만 설명을 드리면은 여성이 있었고 그 여성의 그러니까 불륜 남성이 본인 집으로 옵니다. 그 여성이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밖에서 만난 것도 아니고 불륜 남자를 이제 집으로 부른 건데 그러니까 그 여성의 배우자가 내 집에 주거 침입을 했다라고 그렇죠. 한 것인데 이것이 1심에서는 그러니까 주거를 침입했으니까요. 그리고 3번이나 집에 왔다고 3차례나. 이것이 그런데요. 언론 보도에서 3차례라고 하는 건데 그건 모르죠. 더 그 있을 이상 수 있을 있죠. 수는 몰라요. 밝혀진 것만 3차례인 그렇죠. 거라는 밝혀진 거죠. 것만 3차례. 그래서 1심에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받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항소심에서는 주거 침입은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쟁점을 가만히 보니까 그러니까 불륜 대상이었던 아내의 허락을 받아서 들어왔으니까 주거 침입이 아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배우자, 남편 입장에서는 내 허락은 받지 않고 들어갔으니까 이건 주거 침입이다.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이것이 근데 대법원 판례도 아까 말씀 주셨죠? 대법원 판례가. 근데 1948년도면은 이때는 주거 침입으로 인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벌써 이것이 지금 21년도니까 37년 정도 된 것이죠. 한참 지났죠. 그렇죠. 그때 당시는 복수의 주거자가 승낙을 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다른 주거자, 한마디로 이 경우 남편이겠죠. 다른 주거자의 의사에 반하기 때문에 이것은 주거 침입이다라고 한 건데 지금 2심에서는 주거 침입이 아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지금 대법원에서 공개적으로 이런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맞습니다. 교수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예전에는 간통죄가 처벌이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절에는 이게 처벌이 되는 행위였고 어떻게 보면 지금은 간통죄가 처벌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거 침입을 인정하게 되면은 여전히 뭔가 형사처벌의 여지가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참 고민들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공개 변론까지 이루어졌죠. 이걸 놓고 이 갑론을박이 마구마구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교수님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우선은 의사침해설이 있는 거고요. 네. 또 무슨 평원침해설이 있다. 그렇죠. 저는 법조인이 아닌데 기사를 보면서 상당히 좀 고민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의사침해설이 뭐였냐.
남편의 의사에 반해서 남편의 의사에서 그러니까 남편의 의중 의사의 침해를 받았다. 그래서 이것은 친입으로 인정이 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평원 침해설은 남편이 그 당시에 부재 중이었잖아요. 그리고 남편이 평온한 상태에서 이것을 침해받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원 침해설에서는 이것을 친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기사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지금 사실 교과서에 나오는 말들이거든요. 뭐 의사 침해설, 그런가요? 평원 침해설. 우리가 이걸 학설이라고 하는데 이런 학설도 있고 저런 학설이 있는데 이제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내리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저희가 이제 결국 결론으로 가게 되는 건데 이제 이 주거 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국 보게 된 거죠. 좀 의미가 있는 판단일 것 같긴 한데 근데 국민들의 법 감정과 어느 정도 일맥상통할지는 좀 아직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그래 간통죄, 뭐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어떤 부분 이릉 뭐 인정은 되지만 이 간통죄가 폐지되는 게 너무 이른 게 아닌가 이런 얘기도 충분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검찰 입장에서는 이거 주거 침입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검찰 입장에서는 주거 침입 사례 유형을 좀 들은 게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가 같이 사는 곳에 자녀의 친구가 네. 같이 놀러 옵니다. 그런데 어떤 목적이 있었어요. 그 목적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돈을 조금 훔칠 목적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친구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것을 그 자녀가 이것을 오도록 허용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결론에는 그 친구들은 주거 침입으로 해당이 됐다라는 것이 이제 검찰의 사례였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례를 또 봤을 때도 간통을 목적으로 왔는데 민사상으로 이것은 민사상 불법이지 않냐. 그렇죠. 이것은 민사상 불법이기 때문에 다른 거주자의 평온을 또 침해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앞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주거 침입이다. 이렇게 검찰에서는 주장을 이렇게 했죠. 주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또 변호사는 좀 달라요. 공동 거주자 한쪽에 승낙을 받았고 그 예전에 37년에 그때는 뭐 37년 전에 이 대법원 판례에서는 이거 주거 침입이지만 지금은 많이 바뀌지 않았냐. 간통죄도 폐지가 됐고 그리고 한쪽에 승낙을 받았는데 그러면은 승낙한 사람도 여기에 주거자인데 이 사람의 어떤 그 주거에 대해서는 내가 승낙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것이 승낙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은 이것도 침입이 아니냐. 이렇게 침해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승낙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주거 침입이 아니다. 이것은 변호사들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왜 공개 변론까지 이루어지고 대법원까지 가면서 입장이 엎치락 뒤치락 하겠어요. 사실 법적으로는 다 양쪽 다 굉장히 설득성이 있고 맞는 얘기라고 볼 수 있거든요. 다만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어떻게 결국 대법원에서 판단을 낼 것이냐를 보면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간통죄가 없어진 마당에 다른 처벌 조항 근거를 가져와서 처벌하는 게 좀 부적절하지 않았냐 이렇게 본 영향이 좀 컸던 것 같고요. 아무래도 교수님도 말씀 주신 것처럼 같이 공동 거주하는 공간인데 지금 뭐 문을 부시고 들어갔다거나 뭐 남편이 있는 상태에서 무단으로 침입한 게 아니라 내 발로 그냥 들어간 거잖아요. 문을 열어줘서 당당하게 들어간 상태인데 굉장히 도덕적으로 비난받는 것은 물론이요. 합당한 그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배상을 해줘야 되는 것과는 변론으로 하고 이거를 형사적인 부분으로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중이 담긴 것 같은데 사실상 좀 안타깝긴 안타깝습니다. 이 처벌을 원하는 저는 그 배우자의 입장도 좀 충분히 이해가 가거든요. 이거 처벌되기를 바라는 그 강한 입장도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간통죄 폐지 부분에서 대해서는 저는 조금 보수적인데, 그러니까 그것을 대안으로 나오는 것이 이제 주거 침입이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주거 침입 자체도 이거마저도 뭐 이제 안 된다라는 어떤 판례가 남는 건데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결국 그래서 우리가 위자료 청구라는 게 남아 있어요. 이 위자료 청구 같은 걸 하셔야 되고 특히 이제 불륜의 상대방에게도 청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에게 상처를 준 나의 배우자 그리고 그 배우자와 함께 불륜을 저지른 그 상대방에게도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위 우리가 뭐 위자료 청구다라고 하잖아요.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는데 또 이제 많이들 모르시지만 알아두시면 좋을 부분이 내가 굳이 이혼을 하지 않아도 상대방에게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혼은 하지 않고 혼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불륜 상대방에게만 이제 소송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면요, 이제 판결문에 구구절절하게 남게 되죠. 누구랑 누구가 언제 뭐 숙박업소에 출입을 했고 뭐 집에 출입을 해서 그래서 이렇게 정신적인 피해 고통을 줬으므로 이에 뭐 손해배상을 명한다라고 실제로 이 점 위자료 청구가 굉장히 요즘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저는 액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간통죄를 폐지할 때도 항상 나왔던 얘기예요. 이제 위자료를 우리가 흔히 현실화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정신적 피해가 전보될 만큼 정신적 피해가 보상될 만큼의 위자료가 좀 주어지는 게 중요한데 사실상 뭐 3천만 원 정도 정말 심한 경우에 5천만 원 이상 위자료가 나오기가 어렵거든요. 아직 생각보다 좀 액수가 적다고 느껴지시죠? 너무 작습니다. 그런데 또 이혼을 하지 않고 소송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소송이 가능하다라는 것은 정말 법률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사건을 봤을 때 저는 그냥 이것도 진짜 일반 국민 그 감정에서 아니 그 배우자가 같이 있는 뭐 아이들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집안에 그렇죠. 같이. 그런데 말도 안 왜 되죠. 집으로 그러니까요. 그 불륜 남성을 불렀는지 이거는 일반 국민 감정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현실인 것 같아요. 이 상황을 왜 만들었는지 정말로 또 이런 기사가 계속 나오고 이런 기사가 또 접하면 포털에서 또 아이들도 이런 기사를 쉽게 접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또 이것도 한 예가 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 이런 경우에도 이것은 간통죄도 아니고 또 주거침입도 아니구나 라는 그런 상황만 더 만드는 것은 아닌가. 저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 못한 생각과 결론이 저는 남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렇게 같이 가족이 거주하는 공간에 침입해서 불륜을 저질렀다면 위자료 산정할 때 가중 요소, 이건 정말 더 피해를 끼친 거다. 이렇게 참작되는 요소로는 분명히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교수님께서도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실제로 이혼은 하지 않고 상대방에게만 위자료 청구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렇게 청구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냐면요. 돈을 안 주시게 되면요. 다니고 있는 직장에다가 알려서 이제 월급 압류합니다. 압류 네. 들어가고 뭐 주거지가 있다면 거기 뭐 임대차 보증금 같은 거에도 이제 미리 잡아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망신살 제대로 뻗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변호사 찾아오시면 다 알아서 차차차차 해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간통죄 없어졌다고 뭐 주거침입 아니라고 안심하시기 면 절대 안 되고요. 당연히 금전적인 배상은 물론이거니와 도덕적인 비난 뭐 당연히 감내하셔야 되고 뭐 민사적인 손해배상만으로도 굉장히 다른 분들에게 뭐 알려진다거나 직장에 뭐 알려진다거나 굉장한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건 물론 안 됩니다. 이거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교수님, 또 한편 이혼 소송 중에 남편이 강제로 문을 따고 아내와 처제가 들어있는 집으로 들어간 사건에 대한 재판부 판단 결과도 한번 짚어주시면 좀 좋을 것 같거든요. 이혼을 한 건 아니고 이혼 소송 중인 그런 그 두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부모님, 여성의 입장에서는 이제 시부모님이죠. 시부모님이 그 당초 살고 있었던 그 부부가 살고 있었던 집으로 갑니다. 네. 그런데 남편이 이혼 소송 중이니까 지금 그 집에서 나가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배우자 아내는 여동생과 함께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언니가 귀가하면 들어오세요라고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밖에 여성의 입장에서는 그 아내 입장에서는 시부모님과 그 남편이 문 밖에서 계속 있다가 결국에는 문을 파손하고 들어갔습니다. 네. 근데 이 경우에 1심에서는 공동 재물 손괴 그리고 또 공동 주거 침입이 인정이 돼서 남편한테는 벌금이 300만 원 그리고 그 이제 부모님 중 한 분한테는 벌금이 150만 원이 네. 됐다고 해요. 그런데 또 2심에서는 좀 달라졌습니다. 네네. 2심에서는 남편은 또 주거 침입이 인정되지가 않았어요. 오. 다만 그 부모 중에 그냥 남편의 부모죠. 부모 중에 한테만 이거 주거 침입 혐의가 그냥 인정이 그대로 된 겁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또 달라졌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이 부모마저도 주거 침입이 아니다라고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거든요. 한마디로 남편이 공동 주거자로 인정을 해서 이 공동 주거자인 한 사람의 승낙을 받아서 문을 파손하고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주거 침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좀 이런 결론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제 이 사안에서 보다시피 이제 아무래도 주거 침입이라는 게 좀 여러 법적으로 판단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제 주거가 어디까지냐, 뭐 공용 부분 같은데, 뭐 복도에 침입한 것만으로도 뭐 주거 침입일 것이냐,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사건, 이 불륜 상대방의 자기 본인의 집, 배우자와 거주하고 있는 집에 들어온 경우에 주거 침입이 아니다. 이 판단된 사건은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의 리딩 케이스로 남을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가 이 사건 보면서 짚고 넘어갈 부분은 불륜 안 됩니다. 형사처벌 뭔가 없는 것 같다? 아닙니다. 반드시 민사적인 배상, 물론 그 비난 가능성 따르기 때문에 상대방 배우자 그리고 나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 주는 일은 하면 안 될 것 같다. 이런 말 다시 한번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